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우하이텍이 최근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한 차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1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득 같은 경우 12월 0.3% 증가해서 1월 달에는 0.6% 증가로 2배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따른 또 개인 소비 지출이 11월, 12월에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로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지출도 1.8% 증가로 완전히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아주 환호를 했을 텐데 지금은 연준의 긴축 구조잖아요. 시장이 뜨겁질 않길 바라는데 뜨거운 소비 시장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오히려 우려가 좀 더 커졌습니다. PC 물가지수 보면 12월 달에 0.2% 증가해서 1월 달에는 0.6% 증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연준이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근원 물가지수 0.4% 증가해서 0.6% 증가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3에서 5.4%로 오히려 증가했고 근원 물가지수도 4.6에서 4.7%로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니까 시장의 우려가 커진 거죠.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2022년도 1월에는 PC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5.2% 증가였었는데 지금은 4.7%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 떨어지는 건 맞는 거죠. 2022년도에 워낙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저효과로 올해는 계속 약한 수준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치고 가서 여기를 돌파하고 계속 물가지수가 높아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기저효과는 계속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시장을 비롯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2%, 3%, 5% 이렇게 개폭락하지 않고 그나마 적정 수준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갈 길은 멀죠. 왜냐? 결국은 이 2% 수준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 2% 수준까지 떨어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자, 노딱 사태 이전을 보세요. 근원 물가 추이. 계속 요 2% 하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노딱 사태 터지고 나서 물가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자, 월간 추이로 보면 더 쉽게 느껴지겠죠? 월간 추이가 전월 대비해서 0.2%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타겟팅까지 오려면 아직 멀은 겁니다. 10년만기 미 국채 흐름을 보면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적정 수준의 반등만 나오고 있고 아직 4%를 강하게 돌파하진 않았어요. 지난번 4% 깰 때 이런 장대 음봉으로 깼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장대 양봉으로 여기로 올라선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찌글찌글거리면서 올라오면 계속 공방을 벌일 겁니다. 이 미 국채를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과 매도하려는 세력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거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만 나오겠죠. 자, 나스닥이 역시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12,000선에서 뚫려 맞고 결국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11,000선쯤에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떨어진다 해도 저점을 계속 형성했던 이 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심하고 더 악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반등도 또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1,300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자, 1,300원대 진입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약간씩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집중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수급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등을 해도 우리는 되게 짧은 반등만 나올 거예요. 자, 최근 외국인 수급 흐름 보시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 5,000원대씩 2월 달에도 샀습니다. 그런데 계속 1,300원대 진입을 노리고 있으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죠. 매도 물량이 나오고 매수의 강도는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나마 매도 물량이 아직은 3,000억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5,000억, 5,000억, 3,000억, 5,000억, 1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방 외국인 수급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급 변화를 꾸준하게 추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반등에도 짧고 다시 또 저점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저점 떨어지면 여기선 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뭔가 시장에 큰 변화 없이는 올해도 한 해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해서 흥분하지 말고 냉정함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8.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9.8% 증가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생산 물량이 회복됐고 원화 약세 구간에 있으면서 환율 효과도 봤다는 거예요.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좋아진 배경에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동사 같은 경우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4분기 때 회복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2%대입니다. 2%대. 매출이 4조 가까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2%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보고 기술적 대응하는 게 맞죠.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2%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 배당률 2%를 줍니다. 주가가 빠지면 뭐 배당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있죠. 자, 동사 같은 경우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동사가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은 배터리 케이스 어셈블리를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면서부터죠. 그리고 신규로 이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개발해서 현대차 그룹의 주요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공장 건설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세력들의 수급을 불렀다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 관련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압 수소 저장 용기를 개발해서 인증을 좀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현대차그룹의 주요 파트너사가 된다면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그림은 성우하이텍의 미국 공장 구글 지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겠죠. 과거에는 성우하이텍 법인만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죠, 부지도. 이 외국인 세력,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미국 공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를 한번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보시면 성우하이텍의 과거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100만 주씩 막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 번 100만 주가 찍힌 게 아니라 50만 주, 100만 주, 40만 주, 10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조정권에 들어왔는데도 그 매수가 강도는 줄었지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단타를 치기 위한 외국인 수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수급 보고 매매하자는 겁니다. 이 외국인 매수의 평균 매수가가 6,950원 정도가 되는데 이미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권에 진입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100만 주씩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노리고 매매할 기회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자, 성우하이텍 시가총액이 5,500억 수준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할 때 연속 수급이 유입됐고 이 수급의 주체는 첫날은 쌍끌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을 유지했다. 그리고 최근 수급 중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개입된 날은 두 번째 양봉이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봉의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봉의 종가 여기를 1차 박스권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이 자리가 깨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거래가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2차 박스권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세워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심상치 않은 수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움직일 때 이 성우하이텍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런 수급을 통해서 강하게 한번 점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구간의 수급을 잘 소화를 한다면 2차 상승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굳이 지금은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단계별로 저점에서 사고 반등하면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기적 차원의 매매 전략을 세우면 아주 짭짤한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연준의 목표치까진 갈 길이 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